이란을 향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는가 하면 미국은 장거리 전략 폭격기 B-52를 처음으로 투입했는데요. 네, 이 같은 집중 공세에 이란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기구가 있는 건물마저 붕괴돼 이란 차기 지도자 선출이 연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군 관계자는 이란의 한 지하 비밀 핵시설을 타격해 파괴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곳에서 핵 분야 과학자들이 핵무기 핵심 부품을 비밀리에 개발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אנחנו ממשיכים לפרק ולהעמיק את הפגיעה בכלל מערכי הליבה של משטר הטרור. לפני מספר שעות, צה"ל תקף והשמיד את מפקדת הגרעין החשאית מין זדאי. 미국은 앞서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B-2 스텔스 폭격기를 이란 공습에 투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 B-52도 투입했습니다. B-52는 지하시설 정밀 관통탄인 벙커버스터를 탑재할 수 있어 이란 핵시설을 향한 공세 수위를 더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은 이 같은 폭격기를 동원해 이란 공습작전 시작 72시간 만에 이란 지역 1,700개가 넘는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폭격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전문가 회의 청사 건물도 붕괴됐습니다. 계속된 폭격에 전문가 회의 위원들의 안전을 우려해 차기 지도자 선출을 다음 주로 미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후계자가 공식 발표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란의 반관영 통신 매체는 전문가 회의에서 화상으로 최고 지도자 선출을 논의하고 있으며 선출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차기 지도자로 사망한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한 하메네이는 자신의 고향이자 시아파 성지인 마슈아드에 묻힐 예정이며 이에 앞서 수도 테헤란에서 대규모 연결식이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차기 지도자로 염두에 둔 인물 다수가 이란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이란 최고 지도자 공백 상태와 관련해서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국민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밖은 매우 위험하다며 아직 시위에 나서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망명 중인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라비가 차기 이란 정권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네, 한편 이란도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장기전을 치를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첨단 무기 등을 모두 전개하지 않았다면서 군사력을 과시하는 모습인데요. 이지윤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 보복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이란이 강력한 저항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란 국방부 대변인은 첨단 무기를 아직 다 쓰지 않았다며 적들의 계획보다 더 오래 방어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력이 거의 무력화됐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و ما نیروهای مسلح ما با خودشون عهد کردن ما ملت ایران با خودمون عهد کردیم که در این نبرد موجودیتی با تمام توان بجنگیم. 앞서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 등이 빼곡히 진열된 터널 영상을 공개해 군사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란은 중동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약 2,000기와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또 새로운 미사일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상대로 일제 공격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진정한 약속사의 16번째 작전이라며 다수의 미사일과 드론이 이스라엘의 심장을 겨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날 이슬람 혁명수비대 레바논 조직의 최고위급 인사들을 잇따라 제거했습니다. ממשלת לבנון צריכה להבין, והעם בלבנון צריך להבין, שחיזבאללה גורר אותם למלחמה לא להם, רק בגלל מותו של אותו מרצח המוני.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 나탄즈 핵시설이 최근 공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오늘로 닷새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란의 심장부 핵시설이 피격됐고 전 세계는 3차 5.1 쇼크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네, 이 전쟁 이면을 두고 기획된 시나리오라는 의혹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 현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저희가 오프닝에서 얘기한 대로 이게 이번 전쟁의 배경 관련된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게 수십 년간 설계해온 시나리오의 결말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근거입니까?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번 무력 공격이 철저히 기획됐다 이런 의혹입니다.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992년부터 이란이 5년 내 핵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30년 넘게 국제사회에 이런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예. 사실 이게 2003년에 이라크 전쟁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예. 실체 없는 정보를 제공해서 미국이 개입하게끔 만들었던 그 사례와 판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란의 임박한 공격 징후가 명확히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 하메네이 암살로 보복을 유도하고 미국의 군사력을 빌려서 숙적을 청소하려는 이스라엘의 대리전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격의 정당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연일 정당 방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향한 암살 시도 배후에 이란이 있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한마디로 정당방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메네이가 사망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나를 잡기 전에 내가 먼저 친 거다. 과거에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확신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먼저 치지 않았으면 이란이 우리를 공격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 작전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공격의 근거가 된 임박한 위협이 정말로 실제로 있었느냐를 두고는 미국 안에서도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발언을 번복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부 내부에서도 메시지가 좀 꼬이는 모양새예요. 예, 루비오 장관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이 예상이 됐고 그래서 이란이 보복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네. 미군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미국의 개입이 이스라엘 때문이라는 인상을 준 건데요. 이게 미 본토 우선주의 지지층 그러니까 마가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그랬군요. 결국 루비오 장관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거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히려 내가 이스라엘을 압박했을 정도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네. 미국의 안보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지지층을 달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는 전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심장부로 불리는 지하 핵시설까지 타격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작전이 상당히 치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비밀 지하 핵 복합단지 민자대해라고 불리는데요. 이곳을 정밀 타격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이곳은 핵무기용 핵심 부품을 개발하던 곳으로 의심받던 곳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년간 핵 과학자들을 추적해서 시설의 지하 지도와 정확한 좌표를 미리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미군은 지하 시설 파괴용 벙커버스터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걸 실제로 탑재한 전략 폭격기가 실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미군에 따르면 딱 사흘 만에 이란 내 목표물 1,700곳 이상을 공격했고요. 상상 초월의 화력인데요. 미군은 현재까지 잠수함을 포함해서 이란 선박 17척을 격침하는 등 전과를 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앞서 보도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런 압도적인 이 미국의 무력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꽤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른바 어떤 가성비 소모전 이런 걸로 이제 미국의 방공망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계산입니까? 네, 이른바 진흙탕 전략인데요. 이란은 대당 3천만 원 정도인 비교적 저가의 자폭 드론 수천 대를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예. 이를 요격하기 위해서 미군은 한 발에 60억 달러에 달하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소비해야 하는데요. 가격 차이만 보더라도 200배에 200배. 달하는 전형적인 소모전입니다. 그렇네요. 비싼 미사일을 고갈시켜서 방어 체계를 구멍내겠다 이런 계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비축량은 충분하다. 미사일 비축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영원히 전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면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요. 장기전 시에는 미국의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이란의 반격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 보복의 화살이 이스라엘 본토를 넘어서 주변국 미군 기지들까지 직접 타격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 보복의 경계가 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이란 혁명 수비대는 텔아비브 이스라엘 국방부 본청을 타격했고요. 카타르의 미군 기지도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미국 외교 공간 인근까지도 드론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군 기지 정보를 수집하던 이란 간첩 조직이 검거되기도 했고요. 지정학적인 경계를 넘어서 또 무력 충돌이 정보전으로까지 확산하면서 확전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이 이번 전쟁의 목표로 정권 교체를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내부를 흔드는 쿠르드 카드가 거론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직접 미군을 보내서 더 많은 피를 흘리기보다는 현지에서 대신 싸워줄 세력을 키우겠다 이런 계산입니다. 바로 이란 정부와 앙숙인 크루드족을 이용하는 건데요. 예. 이들에게 무기나 정보를 줘서 내부 봉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의 목표가 아예 정권 교체에 있다라는 걸 숨기지 않고 있죠. 다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차기 지도자로 찍어준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죽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공습이나 또 이란 내부의 숙청 과정에서 대안 세력이 사라졌을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guess the worst case would be we do this and then somebody takes over who's as bad as the previous person, right? That could happen. We don't want that to happen. 결국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것처럼 밖에서는 미국이 압박하고 또 안에서는 반정부 세력을 밀어주는 이른바 베네수엘라식 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이 원하는 새 판이 짜이기도 전에 이란 지도부가 후계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가 유력하다고 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네, 하메네이 사후 닷새만인데요. 차남이 차기 지도자로 지명될 것이란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베일에 쌓여있던 그림자 실세이자 혁명 수비대가 지지하는 초강경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가 권력을 잡게 된다면 이란의 군사적 대응은 이전보다 더 호전적이고 파괴적으로 변할 거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 사상 첫 부자 세습이기 때문에 내부 반발도 전국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조금 전에 SNS를 통해서 낸 메시지를 보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차기 지도자는 누가 되든지 제거 대상이다.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이란에 보냈습니다. 그랬군요. 자, 경제 파장도 좀 짚어볼 텐데 저희가 잠시 후 퇴근길 머니에서도 국내 증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제 경제 또 에너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예상해 볼까요? 네, 일단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이곳 해협의 폭은 딱 34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네. 전 세계 바다로 나가는 원유의 3분의 1이 여기를 지납니다. 한마디로 세계의 목구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여기가 막히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마비될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이란은 우리가 유조선 10척 넘게 불태웠다 이렇게 밝히면서 네. 봉쇄 위협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원유의 70% 정도를 이 해협에서 수송하는 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경제적 타격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을 투입해서라도 유조선을 호송하는 등 호송 작전을 검토 중이지만 네. 금융시장의 이런 패닉을 잠재우기에는 좀 역부족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네, 자, 이런 불안 때문에 국제 금융 시장도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장이 좀 어느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지 전해주시죠. 네, 지난밤에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투매 양상이었는데요. 이 전쟁이 길어질 거라는 공포에 주식을 막 내던졌습니다. 기름값은 배럴당 $100 선을 위협하고 있고 또 산유국 이라크까지 감산을 선언하면서 불안에 불을 질렀습니다. 여기에 유럽 가스값은 이틀 만에 50%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차 오일 쇼크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저희가 뉴스로 계속 보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각국의 엑소더스죠. 탈출 행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 무사히 좀 대피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중동 현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국민을 탈출시키려는 세계 각국의 엑소더스로 그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라고 합니다. 예. 미 국무부는 중동 체류 미국인 9,000명이 이미 귀국을 했고 현재 1,500명에서 1,600명 정도가 남아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군 수송기까지 동원을 하고 있고요. 중국 역시 전세기를 투입해서 긴박한 철수 작전을 펴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편이 끊긴 테헤란발 중국행 티켓 한 장에 무려 6억 원이 달할 정도로 지금 일부 노선이 극심한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정부도 국민 140여 명의 신변을 모두 확보했고요. 예. 버스를 이용해서 육로로 인접국에 무사히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미 870명을 넘어선 상황이어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위기감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국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 이란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